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적인 사고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에서 못 찾습니다. 그 원인을. 어쩌면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비합리에서 찾을 겁니다, 아마. 비합리적인 것에서 모든 창조가 일어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병이 들고요. 또 그 안에 또 해결책도 있다는 거죠. 비합리로 인해서 병이 들고 또 비합리로 인해서 또 치유받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좀 도사 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비합리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서 아프면서 멍 때려야 됩니다. 거기 이제 그 11장, 12장을 간단히 볼까요? 그 책에서 보시면은요, 67페이지, 그게 이제 chapter 11, 11장이죠. 1번에 보시면은 기능 이론과 특히 알파 기능 이론은 이제 알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거죠. 알파 기능 이론은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해줍니다. 알파 기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고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내뱉은다거나 암기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고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어린 시절 혹은 현재 그의 원시적 기피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기에 본질과 기능을 고찰할 거야. 야, 융적인 얘기를 했죠.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든가 원형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지만 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어린 시절도 아주 옛날 시절이지만 그보다 더 어린 시절, 그보다 더 옛날은 타고나면서부터 우리가 안고 태어나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선천적이고도 원시적인 감정이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융은 원형이라고 그랬죠. 원형. 집단적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원형적 정서입니다. 원시적 정서. 거기에서 생각하기의 본질이 나온다. 놀랍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암기하고 배운 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선천적인 정서, 원형에서 생각하기가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비연이 이렇게 어쩌면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융이 이제 피카소 그 작품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피카소 같은 그런 어떤 천재적인 화가가 왜 나올까? 사람들은 피카소를 천재라고 한다. 그러나 피카소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피카소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온 사람이지 우리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면 인류 모두가 각 사람이 다 피카소와 같은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산이 폭발하듯이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그 인류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창조력이. 그것이 나온 곳이 피카소라고 하는 화산이에요. 너무 천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재 될 뻔했는데 그 천재 안 하기로 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천재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융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무슨 천재냐.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런 천재성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한테서 안 나오고 소위 어찌 보면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근원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화산 활동이 활발한 쪽이죠. 뭔가 화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단단해요. 너무 방어벽이 두터우면 뚫고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연하면 그 지구 밑에 땅 밑에 있는 용암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지구 끝에 있는 에너지와 지구 위에 있는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뭔가 지구가 살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고 일본에 대지진이 나고 난리를 치지만은 지구 자체가 생명체로 본다면 지구를 생명체로 본다면 그것은 순환이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갇힌 에너지 이것은 반드시 어딘가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암이라는 거예요. 마그마라는 거예요. 나와야만 지구가 살고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연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순환의 법칙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내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아주, 아니, 그럼 뭐 마그마에 뭐 쏠려서 죽은 것도 좋은 거라는 거냐? 때로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 소용돌이 속에 죽음이라는 괴물도 있어요.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나랑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한이 없다는 것을, 내가 뭘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새끼들이 잘 된 걸 봐야 여한이 없는지 알지만, 그거 보면 욕심 더 생겨. 차라리 안 봐야 돼. 그걸 깨우쳐준 사람들이 내 새끼들이더라고. 왜냐면 내가 환상에 젖어있을 때 막 뭔가를 애들이 하는 척 했어요. 되겠다 싶을 때 되긴 뭘 돼. 그러면서 그 사정없이 그냥 바닥으로 나를 그냥 내려쳐버리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참 그 꿈이 깨졌죠. 꿈이 깨지면서도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요. 그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버릴까 말까 하면서 그냥 가요. 또 그 잠도 쏠쏠해요. 완전히 버려버리면은 어쩌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내뱉는 배타여서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 뱉어버리자니 이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뱉기긴 뱉지만 저걸 언젠가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참 그런 이제 미련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사고가 나온다. 그래서 계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왜? 빠져 죽을까 봐. 근데 그 속에서 한 번은 빠져 죽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려가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오세요. 그리고요, 거기서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거 빠져 죽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응? 근데 일부러는 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못 모르고 빠져야 재밌지? 이게 일부러 빠지면 재미없어요. 69쪽 보시면은, 이게 밑에서 7째 줄 보면은 정신분석가에게 있어서 좌절을 피하는 식으로 분석을 진행할지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절을 완화하거나 조절하는 식으로 진행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타 요소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울분과 비통과 슬픔으로 찾아와서 빨리 해결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는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결코. 필요 없는 건 안 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을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운명이죠. 응? 여러분이 막 하기 싫어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병에 걸려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심각한 무슨 좌절감이나 이런 이제 슬픔에 젖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그것이 올 때부터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임기가 있어요. 내가 한 달 아플 거다. 우울증 걸린 환자가 알아요. 나는 한 달 아플 건데 열흘 만에 치료하십시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6개월 아플 건데 당신 한 달 안에 치료해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한 5년 걸릴 텐데 당신 1년이면 많이 내가 시간 줄 테니까 1년도 많이 준 거잖아요. 나름 1년 시간 줄 텐데 너 1년 안에 해결해?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5년 걸려서 나을 게 1년에 낫지 않는다는 거죠. 6개월 걸려서 편안해질 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한 달 걸려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어느 정도 나지 않습니까? 딱 봐서 6개월 걸릴 것 같으면 6개월 동안 어떻게 잘 개기냐 해보세요. 어떻게 잘 개기냐 이거죠. 어떻게 개기냐. 개긴다는 말이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상스러운 말 같지만 어떻게 잘 견디냐 하는 거라고 어떻게 잘 개기냐 하는 거라고 어감이 어때요?
확 달라요. 정감이 달라요. 근데 그거 이상 좋은 말이 없어. 어떻게 너는 그 좌절을 견딜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인내할래? 너는 어떻게 우아하게 그 기간을 잘 버틸래? 어떻게 너는 그것을 완급 조절할래? 이런 거 다 같아요? 안 같아. 안 같잖아. 어떻게 잘 계길까? 확실하거든요. 한 키에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정감에 실린 언어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말을, 저기 이제 상당히 그 고고한 데 가서 하면은 나는 이제 요거도 먹죠. 저렇게 교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버르장머리 없다는 둥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근데 심리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 right time, 그 때가 있어요. 그 언어를 써야 할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치유,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이라도 치유가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이라도 선생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 똑같은 말이라도 성질 확 날 때가 있죠. 그 얘기 들으면 그죠. 선생님 얼마나 힘드세요. 얘기가 열탁 받게 만드는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정말 모든 게 풀어지게 할 수 있죠.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완전히 그게 독이 되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정말 놀라운 그 치유 효과가 있는 거죠. 좌절을 없애버릴 거냐 상담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담자의 알품과 슬픔을 없애버리거나 제거할 거냐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거냐. 어차피 뭐 정해진 길이는 비슷해요. 한때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기. 이제 비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아주 격해. 막 감정이 막 격해. 물살이 너무 세. 그렇죠. 내가 이제 스위스의 육연구소에 공부하러 간다 첫날 도착해가지고 막 그 책에 써놨죠.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막 흙탕물이 막 밀려오는데 내가 그걸 건너가야 되더라고. 그 바로 흙탕물이 나의 그 당시 정서의 폭풍이었어요. 육연구소를 가는데 완전히 가슴이 덜덜 떨리고 너무 신비했습니다. 응? 또 어떻게 여기서 공부를 할까? 도대체 뭘까? 그런데 막 흙탕물이 밀려오니까 위험함을 느끼고 어떻게든 거기를 건너가야지. 그것은 내 정서적으로 굉장히 내가 혼란스럽고 아주 거의 폭발적인 지경에 이런 거죠. 내담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정서로 오는데 그것을 제거하기보다는 속도를 좀 늦추게 하는 거죠. 오케이, 같이 건너가자. 그 다리를.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면은 지금 돌멩이가 있으면은 돌멩이 하나밖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돌멩이 하나를 더 놔주마. 그렇죠? 그래서 한번 너 혼자 돌멩이를 찾기 힘들면 같이 돌멩이를 찾아가지고 한번 돌멩이를 놓자. 건너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한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건너가지 말고 나중에 건너가자.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이혼 안 하면 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너무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조금 한 템포 좀 느려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서 정서를 완급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좌절을 없애는 건 아니죠. 어쩌면은 그 좌절을 견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는 거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좌절을 견뎌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융과 비유는 굉장히 비슷해요. 컴플렉스라든가 그림자를 제거하지 말고 어떻게든 소화시킬 때까지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맺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융은.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전능환상과 생각하기에 이제 그 토사독동일 씨가 이제 쭉 설명이 많이 이제 나온 부분이죠. 그러면서 72쪽의 2번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러한 전능환상이 작동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현실에서 이런 환상과 상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능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현실 속에서 아니면은 상당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그것을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것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어로 얘기를 안 하죠. 대부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건을 설명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설명을 하나 전혀 그 자기하고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내나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또 치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죠. 또 이 사람의 분노는 어디에 있으며 이 사람의 마음의 여유는 있는가 없는가. 어쩌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에 집착해서 그것은 자기 컴플렉스가 투사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구나. 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심지어 생애 시작부터 현실과 접촉함에 있어서 그가 원하지 않는 감정 또는 어머니가 갖기를 바라는 감정을 어머니 안에서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나한테 필요하지만 지금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죠. 우리 가끔 이제 아마 초등학생이 그런 경우 많죠. 분명히 숙제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좀 끙끙거려서 좀 힘이 들어서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나자빠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자빠지면서 기어이 도와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가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부모가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세 부모가 있겠죠. 하나는 아예 나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지적이면서 이지적인 엄마가 있죠. 그래 이거 너는 이렇게 잘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너 이번에 100점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해서 네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설득을 시키겠죠. 어떤 엄마는 굉장히 유능하고 지적인 이제 엄마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엄마는 이제 미친 척 하는 거죠. 얘가 미친 척 할 때는 엄마도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미친 척 해줘야죠. 이게 레버리 상태, 몽상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투사적 동일시로 엄마한테 전가시킬 때 엄마는 미친 척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미친 척 할 때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요즘 자신감이 약간 떨어졌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기대고 싶거나 이걸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아기들은 묘한 데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응? 뭐 심지어는 뭐 젓가락으로 때로는 나 갖고 가기 싫어. 엄마가 놔줘 하면 엄마가 놔주면 아 엄마가 날 사랑해. 아주 기괴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주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보면요 똑같아요. 어쩌면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똑같은지 그럼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럴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를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을 찾아요. 인간은 엄마라고 하는 그릇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라는 그릇을 만났을 때 나는 순간 아기가 돼 있어요. 목소리부터 행동부터 사고방식부터 아기가 돼 있죠. 특히 이제 부부간에 많이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안기고 어린애처럼 안기는 거.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아내한테 어린애처럼 안겼다가 어느새 갑자기 근엄한 자세로 또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겁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담는 그릇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까요? 있죠. 또 담아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담기는 데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왜 내가 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나를 못 맡겨요. 나를 맡기는 것은 내가 망가질 걸 각오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내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저 사람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이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절대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담길까요? 담겨본 경험이 있어야 담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담겨요. 그 만족감은 뭐냐? 의식이 없을 때, 아주 철딱선이 없고 어렸을 때 그 경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도 모르게 담기고 그러면은 이제 몸에 이제 에너지가 축적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담길 용기가 나요. 그렇게 안 하면 담길 용기가 나질 않아. 언제 그 그릇이 깨져버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나도 내 그릇도 불안한데 나를 담아준 그릇이 깨져버릴까봐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담기면은 저 그릇은 너무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한 번에 깨져버리는데 이제 너무 단단한 그릇은 이제 깨지려면 또 한꺼번에 졸지에 깨져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나는 깨지면 얼른 그 접착제를 사다가 이게 붙여버릴 테니까 걱정 말고 오십시오.